인사드리겠습니다. 홍영선 회장님께서 참 특별히 좀 왔으면 하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궁금하던 차에 사학이 그 선사 감독님 교육 과정으로서 이제 들어갔다고 해서 오히려 제가 축하해주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어떤 그 대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고자 하는 그 방향, 그 산삼이 무엇인가, 산삼의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 또 신만이의 길 이런 것을 갖다가 폭넓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지적 인지 능력을 키워가지고 명실공히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기를 갖다가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려고 믿고요. 자, 저는 그 충북대학교에서 20년간 그 교직 생활을 했는데 제가 가르친 과목이 인삼, 산삼, 약초 이런 쪽이었고 충북대학교에 오기 전에 인삼공사에서 인삼을 또 연구를 20년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년간 인삼, 산삼 쪽에 아주 애국을수의 그 길만을 갖다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뭐 책도 한 10여 권 쓰고 뭐 인삼 쪽에서는 제가 쓴 책 아니면 재배를 못할 만큼 아주 참 그 좋은 책 갖다가 보급도 했고 또 생산뿐만 아니라 인삼 한 과목만 하다 보니까는 가공도 또 책을 써게 되고 또 그러나 이제 효능 과 성분 쪽은 그건 이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빌려가지고 편집 정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방면에 걸쳐서 인삼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게 배우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열심히 배워야 돼요. 빠지면은 남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그 강사든지 간에 그 강사는 특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기.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울 거 3가지가 있는 것이지 뭐 100가지, 10,000가지가 배울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나온다 그러면 한 20여 년 동안 쭉 그냥 공부를 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과목이 학년마다 바뀌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또 가르쳐줬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알고 배운 걸 써먹는 거는 실상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수학에서도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는 잘 써먹는데 뭐 미분, 적분, 뭐 무슨 함수니, 뭐 통계니 그래 놓으면은 거기에 써먹을 거 한 개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어떤 그 프로세스 과정을 그 이수하는 데는 반드시 그러한 것을 갖다가 나중에 까먹더라도 모르더라도 오늘 그 시점에서는 그런 과목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또 태어나서부터 인생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100세 시대 초년에 어떤 그 공부를 해야 되고 중년은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되고 그 장년에 대해서는 또 저 뭐 참 여러 가지 자기가 배웠던 것 갖다 이제 마지막 그 정리하면서 늙어가게 돼 있는데 이제 참 우리가 그 건강 시대를 살아가고 웰빙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그 좋은 시대에 참 좋은 걸 갖다가 우리가 참 여러 가지다가 그 향유하면서 자기의 바쁜 인생을 갖다가 보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산삼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1910년도부터 인삼을 갖다가 전매로 다 했어요. 약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년 역사. 그러면은 이 인삼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릴 적에 인삼이라고 하는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전량다 외국에 수출을 했지 누구도 인삼 하나가 국내에 나와 돌아다니지 못하고 홍삼 한 쪼가리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990년대, 80년대 하면서 뭐 아시안 게임이다 하면서 중국과 문어가 개방되고 또 홍삼 같은 것을 갖다가 일반 시중에 판매하기 가능하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인삼을 갖다가 좀 많이 먹게 됐는데 200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공사가 전매 모든 게 폐지되고 민영화가 됐지 않았어요. 그 민영화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국력이 신장이 돼서
다른 어떤 나라 선진국과도 국제관계에서 경쟁에서 지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이 세상 한 지붕 속에서 글로벌 시대라고 하죠. 글로벌 시대가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계 뭐 한 7대 10대 뭐 이런 그 강국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이면에는 가장 우리가 자랑하는 고려인삼의 시대, 그것이 이제 그 과거에 우리 그 선조들이 했던 것인데, 그것은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산삼, 산양삼, 재배삼다가 이렇게 그 재배법이 발전되어 왔죠. 그러나 산삼이 싹 없어지고 한동안 우리가 인삼만 가지고 모든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산삼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고, 또 국내에는 산삼 생산 자체가 되질 않고, 1년에 뭐 진짜 산삼이라고 하는 거 10만이 캔다고 해봐야 전국에 20뿌리 정도 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산림청에서 임업촉진법이 발효되면서 산양삼도 국가가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제도권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관리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물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즉 제도권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삼 쪽에서의 제도권에 들어왔던 삼은 뭐가 있었는가? 우리는 백삼 너무 많이 들었죠. 홍삼 있죠. 태흑삼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흑삼꽃이 있어요. 제도권에 들어온 삼은 4가지가 재배삼에 있었고, 또 한때에 인삼과 담배와 소금은 정밀품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세원의 10%를 갖다가 재원조다 했던 겁니다. 그 많은 이거 엄청나게 국가 발전에 기여했어요. 60년대까지는. 그래가지고 70년대 그때 초에 연초학과를 갖다가 충북대학에 설립을 했을 정도니까, 그때 이 충북대학의 연초학과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를 가면은 뭔가 세나리오를 달고 하얀 농대에 있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연초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 가는 길은 틀리죠. 물론 그때 뭐 전교청에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또 교직 기술 과목을 해가지고 농업 선생 쪽으로 나가는 분도 있었고, 또 조합에 지도원 나간 사람도 있었고, 저같이 대학원 과정을 마치면서 연구자의 길을 가게 되고 학교로도 오게 되는 이런 인생에 많은 그 변곡점이 생기게 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얼마 조금 하다 보면 실증나고. 그러면 인산삼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드리냐? 세계적인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인삼 종주국입니다. 그 인삼이라 하면 고려 인삼. 왜냐면 고려 시대에 우리 한국이 서방 세계에 알려진 게 꼬리아라고 해서 알려졌잖아요.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그때 인삼도 함께 알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뭐냐? 국가의 어떤 명칭의 세계적으로다가 첫 번에 알려지기 만든 교역관계에서의 첫 번째 상품, 최고의 인기가 있는 상품이 산삼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산삼이 우리나라의 현재의 발전을 갖다가 선도했던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그 인삼뿐만 아니라 담배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60년대, 70년대는 담배가 거의 정점에 이르렀어요. 담배를 잘해야지 뭐 그 수입이 국가에서 뭐 어떤 돈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40년이 지난 현재 오니까는 다음에는 이제 태우면 뭐 암이 걸리고 못 쓰는 거가 되어버리고, 그때 찬밥이었던 인삼이 40년이니까 정점을 좀 찍고 있어요. 과연 앞으로 40년 후에 인삼이 얼마만큼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인삼을 대체할 수 있는 약초 세상이 또 오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건강 기능과 관련된 식품이기 때문에 인삼의 생명력은 몇백 년이 가도 존속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떤 마약성의 담배와 전혀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자, 산삼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인삼은 뭐고 산삼은 뭐냐? 옛날에는 산삼 하나밖에 없었어요. 산에서 있던 자생하는 삼을 갖다가 이용을 했던 시대. 거기에서
이 근세에 와가지고 자생했던 산삼의 씨앗을 밭에다가 파종을 해가지고 재배사에다가 바뀌어왔잖아요. 지금 다시 재배산의 종자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대에 또 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순환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산삼과 인삼은 틀리다. 산에서 재배했기 때문에, 산에서 났기 때문에, 자생했기 때문에 야생삼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뭐냐? 산에 살면 그럼 마운틴 진생? 아니죠. 와일드 진생. 그것이 산이 될 수 있고 논두람도 될 수 있고 밭죽도 될 수가 있는데 그 야생이라고 하는 세계가 주로 발견되는 곳이 산이기 때문에 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일드 진생이 맞지. 그럼 마운틴 진생? 그거는 이제 해석이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산에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들판이나 산 여기를 얘기하고. 자, 그러면은 밭에서 재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재배삼이라고 그럽니다. 이 재배삼은 즉 산삼과 틀린 게 뭐냐면 밭에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 밭삼이라고 했었어요. 그것이 밭에서 재배가 한계에 그치다 보니까는 논에서 재배를 하게 됐습니다. 논쌈꽂이도 포장삼에 그게 포함이 되고 그래 그러는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삼에서 관리가 들어가는 삼이 있더라. 이거 사람의 손에 의해가지고 산에다가 뿌리고 봇을 잘 되게시 관리를 하더라 이거죠. 그랬기 때문에 산양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인 겁니다. 그 산양삼 중에서 또 장내라는 말이 붙었어. 그럼 장내는 뭐냐? 삼을 갖다가 5년, 10년, 20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두가 점점 커져가지고 내두가 길어지니까 내두가 길다는 길장자에다가 머리 내자를 쓰니까는 장내삼이다. 지금 뭐냐면 장내삼이라고 하는 거는 산양삼, 재배삼보다는 산삼에 가까운 것이 산양삼이 되고 산양삼보다는 그 세월에도 묵은 10년 이상 되니까는 이것은 산삼하고 차이가 없다고 하는 뜻에서 장내라는 말을 갖다가 썼는데 그 장내는 산삼이 아니라는 뜻도 있었어요. 한동안. 또 그 장내라고 하는 것은 얼치기 산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양삼도 아니고 재배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값비싼 산삼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은 산양삼이라는 용어 하나로다가 통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산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무슨 삼이냐? 여러분들은 그 순수성을 얘기할 적에 유전적 순수성을 얘기하면 천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천종 씨앗을 갖다가 사람의 손을 탔다 그러면은 지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 손 타기 전에 동물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전파됐다 그러면 지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서 관리되면은 인종이라고 그러죠. 이 똑같은 거예요. 천종이라고 하는 거는 야생삼, 자연산삼을 얘기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지종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의 세계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했던 그 장내삼이 바로 지종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이 재배삼과 같이 그 많이 들어왔을 때는 인종이라고 하니까 산양삼이라고 표현되는 것으로다가 언어의 순환, 언어의 그 어떤 변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산삼의 명칭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자, 거기에서 명칭에서도 보면은 용삼이라고 하는 등, 봉황삼이라고 하는 등, 동자삼이, 부삼이, 뭐 또 여러 가지 그 모양의 음양삼이. 그래서 뭐냐면 형태적 특성의 기인해서 거기에 그 연유해서 명칭이 부여될 적에 용삼 용 닮았구나, 사람 닮았구나. 가장 인기가 있는 그 형태가 뭐예요? 동자삼이죠. 효자 얘기만 하면은 가마솥에 끓는 물에다가 자기 자식까지 그냥 삶아가지고 부모한테 드렸는데 그것이 산삼이었다 하는 그 전설적인 얘기.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전설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시켰던 그러나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 산삼 속에 있는 전설에 가장 전 주옥 같은 편이 그쪽 내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보다 그 현재 살았던 그 길에서 산삼도 한번 알아보고자 해가지고 신만의 길을 한번 달려가는 게 아니라 신만의 길이 무엇인가? 좀 산삼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과학적으로다가 좀
그래서 이해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걸 하다가 보면은 배운 것만큼 아는 게 늘어나는 것이고 아는 것만큼 요구도가 높아지고 또 그 속에 돈이라고 하는 것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돈이 연결되면은 내가 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 그래서 그냥 그냥 일본 사람들을 가서 보면은 자기 하는 일에 막 무슨 뭐 입맛 다시듯이 그냥 쩝쩝하고 뭐 이렇게 맛을 하면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 300년, 400년 가는 전통이 일본에서는 그 문화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방 아들 때 가지 말고 나는 이 길을 해도 너는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무슨 몇백 년 전통 있는 어떤 그 집굳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옛날같이 무조건 실력 공부 갖다가 억지로 그냥 하고 가방에서 학교를 보내고 그래봐야 뭐야 가는 길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그 못 뺏어 괜찮아. 왜냐면 가방끈과 비례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고. 공부 잘한다고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쪽 역할이 있고 공부를 못한 대로 또 건강한 사람 또 건강이 아닌 사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찾아서 사회에 적응해가지고 사회에서 그것을 선호해